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밤 10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어제 미국이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위기상 이 어제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충분히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일단 올라야 될 자리에서 빠졌어요. 아침에 많이 말씀드렸던 그 그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풋옵션 이렇게 살아나 버리면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매우 잘 확보하는 거다. 무려 3거래일 동안 잘 확보하는 거고, 이렇게 옵션들이 뭐 이평선도 좀 모으고 있는 모습이고, 가격적으로도 지지선도 확보가 됐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 그림이면은 오늘 오후쯤에 인버스 물량을 더 잡아도 되긴 되는 건데,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미쳐있기 때문에, 아침에 봐야 됩니다. 미국을 봐야 되겠죠. 이벤트 전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오늘 폭등해버려서 이게 개파락 출발해버리면 풋옵션이 그럼 또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으면은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할 거면은 뭐 보합이나 아니면은 갭상승 출발 정도 해서 풋옵션이 이렇게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선물로 말씀드리면은 내일 빠지려면은 보합이나 아니면 개파락 정도 살짝 출발해가지고 쭉 밀리는 게 사실 그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떤 폭등이나 뭐 또 상승 마감을 해가지고 여기서 음봉이 또 살짝 나오고 풋옵션에 선물이 또 여기서 양봉을 달아준다면은 일단 오늘 나온 요 음봉은 일단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겠죠. 아무튼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이 나왔어야 될 자리에서 더 올라줬어야 될 자리에서 일단 음봉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일단 의아한 일이긴 하고요. 금통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얘기 없어서 뭐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것도 약간 좀 재밌는 소식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3거래일 동안 314를 넘지 못했다는 거. 사실 큰 저항은 317 자리에 있어요. 어떤 진짜 무거운 저항은 317까지 있는데, 그래서 317 정도까지 오르지 않겠느냐, 잭슨 홀 미팅 전까지 317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게 아니고 지금 314에서 벌써 지금 314를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하고 일단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모양만 봐서는 미국에서 특별한 일만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줄줄이 흘러내리는 그림이다.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312에서 302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 실제로 꺾여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수 꺾여서 내려가는 속도가 제법 빠르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지금 쌍고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쌍고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일 하락해서 쭉 내려온다면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그 정신이 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6월 달에는 이렇게 차분하게 그래도 풋옵션을 매집하고 선물을 위해서 매도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엔 그죠? 약간 이런 모습도 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긴 한데 이런 것도 눈에 담아는 옷이라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요렇게 음봉이 쭉쭉 뽑아져 나오는 게 풋옵션 매집의 패턴이었다는 것도 요것도 어쨌든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일 때 풋옵션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시세가 났었다는 거를 눈에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변동성 상황에서 추세 전환하는 패턴 중에 이런 게 있다. 정말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전 이런 거 사실 처음 봤어요. 이렇게도 빠질 수 있구나 라는 게 어쨌든 이번에 한 번 더 나온 모습이고, 그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공매도 금지 관련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내년 3월까지 전 종목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 공매도 금지됐다고 해서 지수가 안 빠지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무르익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 겁니다. 사실 공매도 금지의 어떤 큰 수혜를 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주하고 코스닥이 좀 많이 수혜를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봐야 이 선물 매도라든가 주식 선물 이런 게 들어가 버리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방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이 방법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조치가 나왔긴 나왔지만 공매도 금지라고 해서 반드시 뭐 지수가 안 빠지는 건 아니고, 공매도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빠져야 될 이슈가 있다면은 과거에 많이 빠졌었던 역사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소식이 있긴 있구나라고 일단은 뭐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은 사실 이거 이슈보다도 사실 이제 잠시 후에 있는 그 파월의장이 뭐라 하는 그 이슈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것도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는 놓으시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다시 61선 위로 올라갔고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예전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죠. 구름대 돌파하려고 머리 뒤밀었다가 밀리고 다시 건전하게 머리 집어넣어 보고 뭐 이런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국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뭐 계속 하방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든지 다 그래요. 뭐 공매도가 금지되고 뭐 아무리 파월의장이 양적완하고 어쩌고 저쩌고 쇼를 해도 주식 기본적으로 이 투기라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투기 이쪽 바닥은 그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 그게 사실 기본적인 가격 논리고요. 그거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어떤 뭐 경제적인 뭐 조치가 나와도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뭐 거의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공매도 금지하면은 뭐 음봉이 뭐 몇 개 나와야 될 게 음봉이 좀 적게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하락 목표치가 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하면은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더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좀 달라지긴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투매에서 시작되고 오버슈팅에서 끝난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제가 계속 하락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미 한국장은 건전한 상승을 넘어서 가지고 이미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에너지는 다 소진이 되었다라고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지금 하여튼 시장 반응이 확실히 좀 이때하고 다르죠. 6월 15일 날 폭락했을 때보다 지금 같은 경우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거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여기서도 사실 상승의 힘이 많이 소진이 된 상태였는데 미국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냥 더 올라온 상태고 근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완전 진짜 골수까지 쥐어짜내 가지고 힘을 그 완전 상승의 힘을 다 소진했다고 저는 사실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뭐 반등 올라와 봐야 반등이고 어디서 인버스를 잡을지가 걱정인 어차피 고점은 낮아지겠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약한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마감이 돼 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뭐 이렇게 시장을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중요한 게 이제 파월의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오늘 그 중요한 이벤트들은 일단 다 나왔습니다. 뭐 미국 GDP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 2분기 GDP 뭐 마이너스 31%, 뭐 그리고 신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1006K 뭐 나왔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파월의장 연설인데 뭐라고 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아직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여기 이제서야 뭐 라이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떴죠. investing.com인데 페드 체어맨이 뭐 키노트 스피치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뜨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아직 이제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파월의장이 뭐라 하든 간에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나스닥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시장이 일단 뭐 쓸 수 있는 지 힘은 이미 다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월의장이 여기서 아무리 고춧가루를 뿌려주고 아무리 옆에서 향수를 뿌려주고 아무리 둥가둥가 해준다 하더라도 솔직히 반응은 좀 뻔할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워낙 투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오늘 밤에 더 장대 한번 꼽고 나서 뭐 애플의 액면 분할 보고 나서 자빠질지도 모르고 아니면 오늘 바로 자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근데 개인적으로 애플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8월 31일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그냥 뭐 윗꼬리 아랫꼬리나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아무튼 뭐 기다려 봅시다. 오늘 밤 그 언론이 뭐라고 쓰느냐에 따라 기자들이 뭐라고 써주느냐에 따라서 뭐 다른 거고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뭐 도무지 한치 앞이 예상이 안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같은 거 보통 요즘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한 10일 거래일 길게 올라봐야 10일 거래일 정도 상승하면은 다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보시다시피 오늘이 일단 12거래일째입니다. 오늘이 12거래일째 상승한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아무튼
지켜보자고요. 이제 기자들이 뭐라고 파월의장의 연설 내용을 써주는지 좀 지켜보고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주식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파월의장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딱히 할 건 없을 것 같고, 파월의장이 뭐라 하고 나서 내일 아침에 그 결과 보고 내일 아침 방송에서 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좀 늦게들 주무시면서 좀 지켜보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오늘 밤은 좀 공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든 매매를 하시든 하여튼 오늘 밤은 어떤 중요한 타이밍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저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늦게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세요.